네, 그러면 오늘 이제 또 첫 번째 수업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통계역학의 기본적인 개념들을 배워나가고 있고요. 첫 시간에는 우리가 마이크로 캐노니컬 앙상블, 첫날에는 이야기를 했고, 어제 둘째 날에는 이제 캐노니컬 앙상블 얘기를 했고요. 오늘 이제 그랜드 캐노니컬 앙상블이라는 것을 배울 겁니다. 그래서 앙상블이라고 하는 것이 똑같은 이제 슬라이드죠. 시스템을 똑같은 매크로 스테이트를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복제를 해가지고 엄청 많은 수를 넣어놓고 걔네들을 가지고서 어떤 썰을 푸는 것. 그 모음을 우리가 앙상블이라고 부른다라고 했고요. 이제 우리가 이 두 개를 다 푸셨고 이제 오늘 우리가 그랜드 캐노니컬 앙상블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랜드 캐노니컬 앙상블은 뭐냐? 자, 캐노니컬 앙상블 지난번에 클로즈드 시스템을 가지고 만든 앙상블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마이크로 캐노니컬 앙상블은 아이솔레이티드 시스템으로 만든 앙상블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랜 캐노니컬 앙상블은 이제 드디어 오픈 시스템을 가지고 만든 앙상블이 됩니다. 물질 교환도 가능하고 이제 에너지 교환도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냥 아무 값이나 가질 수 있냐? 이제 그렇게 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에너지 교환 같은 경우에는 온도를 일정하게 함으로써 무언가 제약 조건을 넣어줬다면 여기서는 이제 뒤에서 우리가 보겠습니다만은 화학 포텐셜이 그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조건 하에서 입자수가 변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그런 앙상블을 우리가 그랜드 캐노니컬 앙상블이라고 부르고요. 다른 말로는 이제 뮤 VT 앙상블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각각의 미시 상태들이 이제 다른 에너지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미시 상태들이 동일한 에너지를 갖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죠. 그게 바로 마이크로 캐노니컬 앙상블이었습니다. 아이솔레이티드 시스템. 에너지가 보존되는 계에서는 그 안에서 마이크로 스테이트들이 다 동일한 확률을 갖지만 동일한 에너지를 갖지만 왜냐면 에너지가 보존이 되니까. 근데 이제 다른 앙상블의 경우에는 에너지도 변할 수 있고 또 입자수도 그런 캐노니컬 앙상블의 경우에는 입자수도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미시 상태 각각이 다른 에너지를 가질 수가 있고요. 따라서 각각의 확률도 같지가 않게 됩니다. 같은 에너지를 가져야 같은 확률을 가지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다시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제 옵티미제이션을 엔트로피 옵티미제이션을 하는데 그때 제약 조건을 집어넣어서 옵티마이즈를 하는 방법으로 요 그랜드 캐노니컬 영상물이 어떠한 확률 분포를 갖는지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버빌리티를 찾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미 뭐 유도했던 셰넌 엔트로피라든가 이런 거는 이번 시간엔 다 이미 아는 걸로 간주를 하고 건너뛰겠고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슬라이드를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요게 이제 셰넌 엔트로피라고 하는 식이죠. 그렇죠? 그리고 얘가 무조건 지켜야 되는 제약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확률의 총합은 1이어야 된다. 이거를 이제 노멀리제이션이라고 하죠. 제약 조건이 있는 상황에서 어떤 함수를 가장 최대값, 극대값, 극소값을 찾으려고 할 때 이걸 이제 최적화라고 하는데 그럴 때 이제 쓸 수 있는 방법이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방법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었고 멀티플라이어 메소드 뭐 이렇게 부르는데 얘는 이제 뭐냐면 내가 fxy라고 하는 함수를 최적화를 하려고 할 때, 얘의 최대 극대값이나 극소값을 구하려고 할 때 제약 조건이 있다면 우리가 얘를 이제 어떤 식으로 최적화를 할 수 있느냐? 원래 최적화는 얘를 미분해서 0이 되고 또 y에 대해서 미분해서 0이 되는 애를 찾는 조건이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조건을 하게 되면 그냥 얘가 아무런 제약 조건 없을 때 그때의 극대값 극소값을 찾는 방법이 되겠고요. 이제 제약 조건이 있는 상황에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함수를 정의를 합니다. 얘를 어떤 상수 람다를 써서 요 제약 조건을 붙여놓은 하나의 새로운 함수를 정의를 하고요. 이렇게 정의된 함수를 x에 대해서 또 y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게 되면 그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제약 조건이 있는 하에서 최적화라는 방법이 됩니다. 이게 라그랑지스 멀티플라이어 메소드가 되겠고요. 화학과에서는 사실 잘 안 쓰는데 이게 물리를 배우다 보면 많이 나오게 되는 방법입니다. 이 제약 최적화를 하게 되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런 이제 제약 조건이, 그러니까 요 함수를 우리가 극소 극대를 구하려고 하고 최적화를 하려고 하고 제약 조건이 요게 있다고 하게 되면 결국은 이 함수를 써주고 그다음에 어떤 상수 곱하기 요 제약 조건 해놓은 요 함수를 미분을 해가지고 우리가 0이 되는 점을 찾으면 제약 조건을 만족하는 최적화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구하게 되면 마이크로 캐노니컬 앙상블의 결론이 나온다 그랬죠. 그냥 아무런 그러니까
노멀리제이션, 그러니까 확률의 총합이 1이어야 되는 너무 당연한 확률의 성질에서 나오는 너무 당연한 제약 조건 외에는 아무런 제약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제 캐노니컬 앙상블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제약 조건을 더 넣어야 되는데 에너지가 플럭추에이션을 하지만 요거를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약간 대충 넘어갔던 것 같아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캐노니컬 앙상블에서 집어넣은 제약 조건은 뭐냐면 이제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클로즈드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은 앙상블이란 말이에요. 앙상블 전체는 우리가 아이솔레이티드 시스템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상상을 한다는 게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앙상블 전체. 그러니까 우리가 걔를 똑같은 매크로 스테이트를 갖는 애들을 쭉쭉쭉쭉쭉 복제를 해서 앙상블이라는 큰 덩어리를 만들었잖아요. 이 덩어리 전체를 우리가 아이솔레이티드 시스템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의 개 자체는 에너지를 다른 걸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로 스테이트에 따라서. 그러면 이때 이 i라고 하는 에너지를 갖는 개는 총 몇 개겠느냐? 그러니까 복제 개들은 총 몇 개겠느냐라고 한다면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썼던 기호를 쓰면 컬리 ni가 되는 거죠. 컬리 ni가 뭐였냐면 기억을 해보시자면 요 앙상블 안에 있는 복제 개의 수를 컬리 라지 n이라고 쓴다면 곱하기 pi였죠. 그러니까 이 마이크로 스테이트가 발견될 확률이 pi인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전체 복제 개의 수가 라지 컬리 n이니까 두 개를 곱해주게 되면 이 앙상블 내의 I 상태에 있는 I 미시 상태에 있는 복제 개의 수가 됩니다. 근데 미시 상태 I라고 하는 상태가 EI라고 하는 에너지를 가지니까 요걸 곱해주게 되면 걔들이 기여하는 에너지의 총량이 되겠죠. 이 앙상블에서 쟤네들이 기여하는. 그것들을 다 더해준다. 모든 미시 상태에 대해서. 라는 얘기는 결국 이 개 전체의 에너지를 의미하는, 죄송합니다. 이 양상불 전체의 에너지를 의미하게 됩니다. 양상불 전체 에너지. 전체 에너지. 얘는 보존이 되어야 되는 거죠. 맞죠? 왜냐면 전체 양상불은 우리가 고립계라고 생각을 할 거니까. 이해되시나요? 걔가 어떤 값이 될 거냐?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평균 에너지를 그냥 이 안에 있는 개 전체의 수, 복제 개의 수로 곱해준 값이 될 겁니다. 그러면 식을 이렇게 써놨을 때 이 좌우변에서 얘를 나눠주게 되면 결국 우리가 얻게 되는 식이 요 식이 되는 거죠. 요거를 제가 지난 시간에 엄밀하게 유도를 안 하고 대충 에너지 보존을 쓰면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에너지 보존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이 앙상블 전체 에너지가 보존되고 있다. 앙상블 전체를 우리가 고립계로 보고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거를 제가 설명을 좀 빠뜨렸던 것 같아서 추가를 했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제약 조건의 형태가 됩니다. 자, 이제 물리적인 의미는 설명을 했고 이제 수학을 할 겁니다. 자, 제약 조건 1번, 제약 조건 2번이 있어요. 그럼 두 개의 조건을 넣어서 우리가 얘를 또 이런 식으로 최적화를 해줄 수가 있죠. 목표 함수 있고 목표 함수의 제약 조건 1번, 제약 조건 2번을 이렇게 각각 어떤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라고 하는 상수를 곱해가지고 빼주게 되면 그리고 걔네들을 각각의 PI에 대해서 미분을 해줘서 걔가 0이 되는 점을 찾게 되면 제약 최적화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여기를 알파라고 하는 기호를 썼었는데 알파라는 기호를 생각해보니 오늘 수업에서 또 써야 됩니다. 그래서 기호를 바꿨습니다. 이거는 그냥 저의 뭐라고 해야 되지? 배려심이 부족했던 걸로 이해를 해주시고 그냥 람다라고 기억을 해주십시오. 앞에 거를. 얘는 사실 크게 이름이 있는 애가 아니어가지고 어떤 기호를 써도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이제 풀어주게 되면 계산을 해주게 되면 요걸 미분을 해가지고 딱 구해주게 되면 PI가 이런 걸 만족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해서 요 람다가 뭔지 그리고 베타가 뭔지를 얘네들을 다시 지약 조건에 대입을 한 다음에 연력학의 지식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유도를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어제 했던 작업인데요. 동일한 작업을 오늘 또 해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네, 똑같습니다. 이 목표 함수를 우리가 최적화를 할 겁니다. 왜 쟤를 최적화해야 된다고 그랬죠? 요것도 제가 설명을 지금 안 하고 넘어갔는데 네, 프린시플 오브 맥시멈 엔트로피라는 게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가 걔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가 요만큼이라고 하면 그 정보를 만족하는 범위 안에서 엔트로피가 가장 커지는 방향으로 걔가 상태를 갖게 된다라는 정리가 있습니다. 원리가 있습니다. 그걸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엔트로피를 최적화를 무조건 시켜야 된다. 그래서 엔트로피를 최적화를 하려고 하는 거고 제약 조건 1번, 2번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왜? 우리가 이제 오픈 시스템을 다루니까 에너지도 플럭추에이션 할 수가 있죠. 그리고 1번은 확률의 성질에서 나오는 거니까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에너지 플럭추에이션뿐 아니라 입자수 플럭추에이션도 가능하다고 그랬죠. 물질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컨스트레인트를 하나 더 넣어 주어야 됩니다. 얘도 방금 전 제가 슬라이드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앙상블 전체에서의 입자수는 보존되어야 한다.
라는 것을 이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역시 컨스트레인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i번째 마이크로스테이트에 있는 복제개의 수 곱하기 각 복제개가 그 i번째 상태에서 가져야 하는 입자수를 곱해주고 걔들을 싹 다 더해주게 되면 앙상블 전체의 입자수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얘는 보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제약 조건의 형태로 고쳐서 써주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고요. 얘는 pi 나누기 컬리 n이니까 죄송합니다. 곱하기 컬리 n이니까 컬리 n을 좌우변에 나눠주게 되면 이런 식이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얘를 넘겨주게 되면 자, 여기는 상수예요. 그러면 얘까지 넣어가지고 이제 그러면 제약 최적화를 할 때 몇 개의 제약 조건이 있는 거죠? 1번, 2번, 3번 세 개가 있는 거죠. 그럼 어떤 함수를 우리가 최적화를 하면 될까요? 여기다가 람다 붙여서 pi-1 빼기 베타 붙여서 pi, ei 빼기 u 마이너스 요게 이제 알파를 쓸 겁니다. 알파를 붙여가지고 pi, ni 빼기 n 토탈 나누기 이라고 하는 요 함수를 pi에 대해서 미분을 해줄 거고요. 얘는 이제 이식을 쓰면 되고 pi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고 걔가 0이랑 같다 라고 놓게 되면 이제 pi들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해보시면 돼요. 해보면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요거 미분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제 문제는 요 이제 람다와 베타와 알파를 결정하는 문제가 되겠죠. 얘들을 제약 조건에 다시 대입을 해서 우리가 구해주면 되는데요. 그걸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먼저 노멀리제이션 조건을 써주게 되면 얘들의 총합은 1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걔를 써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얘들의 총합은 1이어야 되는데 총합을 시킬 때 이 서메이션 기호가 여기 걸리겠죠. 여기 부분은 상수니까 상수는 앞으로 튀어나가고 그다음에 뒷부분에 여기 i에 의존하는 항들이 있는 애들만 서메이션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를 결정을 할 수가 있죠. 얘는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얘는 요거랑 같아지게 되죠. 얘를 요로 넘겨가지고 식을 써주게 되면 요 식이 되고요. 걔의 이제 좌변 부분을 우리가 컬리 J라고 하는 기호로 쓸 거고요. 얘를 그랜드 파티션 펑션이라고 부릅니다. 됐죠? 우리가 어제 배웠던 파티션 펑션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놈이에요. 네. 그리고 어제는 이 자리에 들어가는 애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베타 2i까지였는데 걔를 우리가 볼츠만 팩터라고 부른다고 했죠. 이번에는 이제 마이너스 알파 ni라고 하는 애까지 붙었습니다. 얘는 우리가 깁스 팩터라고 부릅니다. 그냥 이름이에요. 네, 이름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베타랑 알파가 뭔지 근데 우리가 알아야죠. 자, 베타랑 알파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연력학으로 다시 돌아가면 됩니다. 엔트로피의 정의식, 셰넌 엔트로피식으로 돌아와가지고요. 우리 사실 이거 어제 했던 거 똑같은 작업하는 겁니다. 이 PI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식이 이렇게 오른쪽 과 같이 될 거고요. 로그의 성질에 따라서 로그 x 나누기 y는 로그 x 빼기 로그 y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써주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분자 부분에는 익스포넨셜이 이미 붙어있기 때문에 로그 익스포넨셜이 붙으면 없어지고 여기 올라와 있는 지수가 밑으로 내려오죠. 그래서 여기 부분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고요. 그리고 분모랑 붙은 부분이 이렇게 로그 컬리 J, Z라고 하는 결과를 주게 됩니다. 됐죠? 그럼 이 식을 한 번 더 쓰면 이렇게 우리가 고쳤을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플러스 기호 다 해서 이제 부호를 맞춰주고 그 다음에 여기를 붙여서 써주게 되면 식이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를 붙여 써주게 되면 식이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항이랑 이 항을 곱해주게 되면 어제도 했던 얘기지만 얘는 1이라는 걸 이용을 하면 어차피 여기에 이렇게 사실은 붙어 있는데 여기에 1이 돼버려가지고 이 쓰나 안 쓰나 상관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최종적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한 가지. 얘는 뭐죠? 시스템이 가질 수 있는 마이크로 스테이트들을 각 확률에 대해서 다 곱해가지고 더해준 겁니다. 그럼 얘는 에너지의 기대값이 되고요. 얘는 어떻게 될까요? 똑같게 생각을 하면 각 마이크로 스테이트가 가질 수 있는 입자수 곱하기 각각의 확률을 다 더해준 거예요. 얘는 입자수에 대한 기대값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기호로 U로 계속 쓰고 있죠. 내부 에너지, 연력학에서 얘기하는 내부 에너지랑 같은 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호를 저렇게 써주게 되면 제일 마지막 줄에 있는 식이 유도가 됩니다. 그래서 엔트로피를 우리가 이 그랜드 캐노니컬 앙상블에서 유도를 해주게 되면 그랜드
파티션 펑션과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연력학을 또 해보면 됩니다. 엔트로피에 대한 식을 얻었잖아요. 그럼 엔트로피가 뭐 내부 에너지나 혹은 입자수랑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됩니다. 자, 일단 입자수라는 건 뭔가 생각을 해보면 몰수 곱하기 아보가드로수죠. 오늘 수업에서 약간 이제 헷갈릴 수가 있는 게 물리학자들은 입자수 기반으로 생각하는 걸 좋아하고요. 모든 것을. 그래서 통계역학을 입자수 기반으로 다 만들어 놓습니다. 화학자들은 몰수 기반으로 생각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통계학과를 또 몰수 기반으로 다 만들어 놓습니다. 사실 오늘 수업에서 다룰 내용은 화학에서 많이 사용되는 내용이 아니라 보통 물리학자들이 많이 쓰는 내용이라서 그 두 개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정확히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하려고 강의 자료를 사실 시간이 오래 걸린 이유가 그건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를 수도 없이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름 생각하기에는 괜찮은 버전을 만들어 놨는데 혹시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나중에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는 이제 화학한 학생들이 대부분이니까 화학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입자수는 이제 몰수와 이제 아보가드로 수만큼의 비율로 이제 연결이 된다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몰수로 쓰겠습니다. 자, 그렇게 쓰게 되면 우리가 연력학에서 배운 게 뭐가 있냐면 엔트로피를 내부 에너지로 미분을 해주면 T분의 1이 나온다. 그리고 엔트로피를 몰수로 미분해주게 되면 이런 케미컬 포텐셜과 온도의 비율로 나오게 된다. 라는 것을 유도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그저께.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이용을 하려고 해요. 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얘는 상수예요. 상수니까 미분을 해도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자, 내부 에너지에 대해서 미분하면 뭐가 남죠? 네, 얘는 KB 베타가 나올 겁니다. 그렇죠? U는 여기 하나밖에 없으니까. 제가 어제도 했던 얘기죠. Y는 AX 플러스 B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A가 나오는 이치입니다. 마찬가지로 몰수에 대해서 미분을 좀 뭐가 될까요? NA, KB, 알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다 구했네요. 그러면 이제 베타는 뭐예요? 베타는 어제랑 똑같게 KBT분의 1이 나오게 되고요. 알파는 뭘까요? 알파는 마이너스 뮤 NA, KB, T가 됩니다. 됐죠? 자, 그런데 케미컬 포텐셜이 사실은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화학자 버전이 있고 물리학자 버전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케미컬 포텐셜이 짝꿍을 누구랑 이루는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연력학 첫 번째 시간에 배웠을 때 압력과 부피는 짝꿍을 이루는 쌍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미케니컬 이퀄리브리엄, 그러니까 기계적 평형에 관여를 한다고 했습니다. 압력과 부피가 기억나세요? 그리고 온도와 엔트로피가 짝꿍을 이뤄서 얘는 thermal equilibrium, 열적 평형에 관여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확산 평형에 관여하는 양이 화학 포텐셜과 몰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짝꿍이라고 했죠. 요거는 화학과 버전입니다. 화학자 버전이고 물리학자들은 화학 포텐셜이 몰수랑 짝꿍을 이루는 게 아니라 입자수랑 짝꿍을 이룬다고 해서 이론을 전개를 합니다. 그래서 화학 포텐셜 자체가 아보가드로 수만큼이 차이가 나요. 두 버전에서.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화학자 버전은 뮤랑 n이 짝꿍을 이루고요. 물리학자 버전은 뮤랑 라지 n이 짝꿍을 이룹니다. 입자수가. 근데 똑같이 두 개를 뮤라고 쓰면 헷갈리잖아요. 두 개가 여기 두 개가 NA만큼 차이가 나니까 여기 두 개는 NA의 역수만큼이 차이가 나야 되거든요. 비율이. 그래서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얘는 물리학자 버전은 틸다를 붙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물리적인 현상. 그러니까 둘 다 디퓨시브 이퀄리브리움을 얘기를 하는 건데 확산 평형을 얘기를 하는 건데 화학자는 몰수랑 뮤로 얘기를 한다. 화학 포텐셜을 뮤라고 정의를 해서 쓸 거다. 근데 물리학자들 버전에서는 입자수와 뮤 틸다로 정의를 해서 화학 포텐셜을 뮤 틸다로 정의를 해서 쓸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요게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화학자랑 물리학자가 왜 달라요? 우리는 다 똑같은 과학자들 아닌가요? 뭐 이런 뭐 얘기를 하실 수 있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학문의 역사가 달라가지고 우리가 걸어온 길이 달라서 우리는 한 배를 탈 수가 없는 운명이 있어요. 그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옛날에 그 로버트 러플린이라고 노벨 물리학상을 받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쓰신 책에 나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 있냐면 그분이 70년대, 80년대 얘기를 했나 그랬어요. 70년대, 80년대 고체라고 하는 그런 물질을 이제 연구를 하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학문적인 도구들이 개발이 됐는데 화학자들 진영에서도 고체를 연구를 하고 물리학자들 진영에서도 고체를 연구를 했어요. 근데 각자 생각하는 게 너무 다른 거예요. 물리학자들은
슈레딩거 방정식을 푸는 거. 이거를 이제 고체니까 일정한 간격으로 포텐셜이 있는 거에서 푸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디라컴이라고 하는 걸 처음으로 이제 고체 물리를 배우면 배우거든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화학자들은 고체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뭐로 생각을 해요? 세상 모든 건 오비탈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원자로부터 분자를 만들잖아요. 2원자 분자를 만들듯이 3원자 분자를 만들고 3원자 분자가 아니라 4원자 분자를 만들고 땡땡땡 n원자 분자를 만들면 그게 고체야. 이게 이제 화학자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호모와 루모라고 얘기를 하고 예를 들면 이제 물리학자들은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라고 얘기를 하고 이러면서 용어가 다 달라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건데 서로 막 내가 맞네, 네가 맞네 하고 엄청 싸웠다. 정말 한심한 노릇이다라고 러플린 선생님이 쓰신 적이 있습니다. 비슷하게 이게 학문이 둘 다 이제 우리가 연력학과 통계학을 이용을 해서 깁스 선생님은 화학자였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 이론을 막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또 떨어져 있는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각자 이론을 만들어 나가면서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 예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리학자들은 입자수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화학자들은 이제 몰수 기준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케미컬 포텐셜의 정의 자체도 아보가드로 수만큼 차이가 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뮤 틸다라는 기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금 설명을 했고요. 밑에 보시면 그래서 알파를 우리가 지금 정의한 것처럼 몰수랑 커플되어 있는 케미컬 포텐셜로 생각을 하면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그게 아니라 입자수랑 커플되어 있는 화학 포텐셜로 생각을 하면 이 뒤에 있는 시처럼 됩니다. 뭐가 더 예뻐요? 네, 뒤에 게 더 예뻐 보이죠? 이게 물리학자에서 우월하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입자수가 아니라 몰수로 생각을 하다 보면 요만큼을 이제 비용을 안 예쁜 정도의 비용을 내야 되는 게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다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연력학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이용을 해서 베타와 알파를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얘네들의 정체를 알았고요. 다시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엔트로피의 식이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 잘 보시면 저는 화학자 버전으로 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저는 화학자니까요. 자, 얘를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다 잘 아는 양들을 한쪽으로 몰아줄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얘만 빼고 얘는 우리가 뭔지 모르잖아요. 정체를 지금. 그쵸? 그랜드 파티션 펑션의 로그치하고 KB가 곱해져 있는 형태인데 얘가 뭐지?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T를 좌우변에다 다 곱해준 다음에 얘를 좌변으로 넘기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고 나머지를 다 우변으로 몰아주게 되면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겠죠? 얘는 뭐지? 잘 보니까 U-TS는 우리가 배운 적이 있어요. 연력학에서. 얘는 헬름홀츠 에너지라고 하는 녀석. 근데 헬름홀츠 에너지에다가 뮤 n을 빼준 것은 우리가 배운 적이 없어요. 이런 형태의 포텐셜은. 오잉? 쟤는 뭐지? 새로운 포텐셜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그랜드 포텐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그랜드는 제가 어제 나눠드린 그 종이에 보시면 역사가 간단하게 써있지만 사실 크게 의미 없습니다. 이 포텐셜이 뭔가 커서 그랜드 포텐셜이 아니고요. 그냥 붙은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를 이제 우리가 그랜드 포텐셜이라고 정의를 할 건데요. 이게 뭔가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연력학 시간에 배웠던 르장드르 트랜스폼이에요. 르장드르 트랜스폼이 뭐였냐면 우리가 예를 들면 얘가 어떤 변수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가를 봤더니 얘가 S랑 V랑 뭐 그쵸. N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여기 요 변수를 바꿔주고 싶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S, P, N에 의존하는 함수로 써주고 싶으면 그때 해주는 게 르장드르 트랜스폼이었습니다. 요걸 해주려면 그냥 이렇게 해주면 엔탈피가 나오는데 얘를 V랑 짝꿍을 이루는 애를 찾아가지고 그 쌍을 곱해준 것을 이 U에서 빼주면 됐습니다. 그래서 H의 정의는 U 플러스 PV가 되죠. 마이너스 P랑 V가 정확히 말하면 커플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빼기를 한번 더 해주게 되면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헬름홀츠 에너지도 얻었고 깁스 에너지도 얻었었죠. 그러니까 처음 보는 약간 방식이었을 수도 있는데 어떤 학생들한테는 여기서 보면 그게 똑같은 사실 트랜스포입니다. 그 얘기는 내가 원래 요 얘가 헬름홀츠 에너지가 T, V, N에 의존하는데 요걸 빼줬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이제 나는 더 이상 N에 의존하는 애를 찾고 싶지 않고 T, V, 뮤에 의존하는 애를 찾고 싶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근데 이 포텐셜은 우리가 배운 적이 없는 포텐셜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새로 붙여주는 게 그랜드 포텐셜이고 걔를 파이라고 이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보는 녀석이죠. 근데 얘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이 익숙한 엔탈피, 헬름홀츠 에너지, 깁스 에너지랑 비슷한 놈이에요. 에너지의 일종입니다. 근데 다만 걔의 독립 변수가 자연스러운 독립 변수가 TV 뮤일 뿐이죠. 뮤가 독립 변수로 들어가는 경우가 흔치 않아서 여러분이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우는 연력학에서는 잘 나오지 않는 개념인데요. 여기서 어쨌든 새로운 연력학적 포텐셜을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르장드레 트랜스폼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걸 해볼 수가 있는데요. 얘를 이제 미분 형태로 써주게 되면 식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phi는 t, v, 뮤에 의존하는 함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 식으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식이죠. 요 식. 요 식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인 얘가 t, v, 뮤에 대한 함수라면 얘를 또 전미분의 형태로 쓸 수가 있는데 전미분 형태를 써놓고 이 식과 비교를 해보면 얘가 뭔지를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몇 번 했던 얘기니까 좀 빠르게 지나가면 이렇게 편미분들을 통해서 dφ dt를 통해서 마이너스 s를 구할 수가 있고 dφ dv를 통해서 마이너스 p를 구할 수가 있고 dφ d뮤를 통해서 n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짓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가 역시 캐노니컬 앙상블에서 파티션 펑션을 알면 다 아는 거라고 했죠. 그랜드 캐노니컬 앙상블에서는 이 그랜드 파티션 펑션을 알면 다 이렇게 미분을 통해서 우리가 연력학적인 양들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뭐 구체적인 예는 오늘 또 이제 계속 수업하면서 살펴볼 거고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똑같은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랜드 캐노니컬 앙상블에서는 다만 차이가 있다면 캐노니컬 앙상블에서는 에너지 플럭추에이션만 가능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입자수 플럭추에이션도 가능하죠. 물질 교환까지 가능한 기가 됐으니까. 그랬을 때 마이크로 스테이트 i라고 하는 것에 있는 걔가 거기에 있을 확률을 구해본다면 이렇게 쓰여지게 됩니다. 깁스 팩터를 그랜드 파티션 펑션으로 나눠준 형태가 되고요. 우리가 지금 결정했던 알파와 베타에 대한 정보까지 다 넣어서 써주게 되면 식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잘 보시면 제가 여기서는 물리학자 버전으로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지 않으라고 제가 틸다를 붙였는데 더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쓰셔도 되고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네. 근데 여기 지금 제가 파티클 넘버를 썼기 때문에 뮤틸다를 써놓은 겁니다. 몰수로 쓰게 되면 스몰 n으로 써서 이걸 써주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네, 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랜드 파티션 펑션 여기 분모에 있는 z는 이렇게 우리가 써줄 수가 있다고 했죠. 깁스 팩터를 다 더해주면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랜드 포텐셜이라는 것이 요 컬리 z를 우리가 로그 안에 넣고 마이너스 kbt를 곱해주게 되면 구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 그랜드 포텐셜을 미분을 열심히 해주게 되면 여러 가지 연력학적 양들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버리지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에너지, 내부 에너지를 그냥 캐노니컬 앙상블에서 어떻게 구하는지 했는데 똑같은 게 여기서도 성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부 에너지라는 것은 에너지의 기대값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다른 식으로 쓰면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고요. 이 확률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쓰는지를 배웠죠. 그렇죠? 근데 얘는 잘 째려보니까 역시 수학적인 트릭을 좀 쓰면 되는데 만약에 그랜드 파티션 펑션의 로그를 취한다면 걔를 베타로 미분을 해주게 되면 얘가 요거는 그냥 로그의 성질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Z라는 애가 뭐였는지 생각을 해보면 얘가 이렇게 되잖아요. I-알파 ni. 얘를 베타에 서 미분을 해주게 되면 여기에만 걸리겠죠. 베타는. 뒤에 알파는 베타랑 상관이 없는 애니까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오는 게 마이너스 2i exponential 마이너스 베타 2i 마이너스 알파 ni가 됩니다. 여기 오타가 있네요. 죄송해요. 2i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대입을 해주면 식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잘 근데 보니까 위의 식이랑 얘랑 똑같게 생겼죠. 부호만 빼고. 그래서 결국 얘도 역시 마이너스 d 로그 z d 베타로 네모 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어제 사실 캐노니컬 앙상블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게 성립한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한 거고요. 이걸 왜 복습을 했을까요? 에버리지 파티클 넘버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겠죠.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형태가 똑같죠. 우리가 평균적인 입자수가 얼마냐라고 보면 이렇게 기대값을 구해줄 수가 있고요. 요 식을 아니까 또 우리가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앞에랑 완전 똑같아요. 베타가 아니라 이번에는 알파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ni가 앞으로 튀어나오겠죠. 그래서 로그 z에다가 알파로 미분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식이 나옵니다. 앞이랑 수학적인 내용은 완전 똑같은 거예요. 근데 위랑 아래랑을 비교를 해보니까 역시 부호 하나만 빼고 똑같으니까 우리가 에버리지 파티클 넘버는 마이너스 d 로그 z의 d 알파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들도 우리가 요 놈을 알면 그랜드 파티션 펑션을 알면 다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좋죠?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캐노니컬 앙상블에서의 에너지 플럭추에이션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여기서 넘버 플럭추에이션도 비슷하게 얘기를 할게요. 자, 지난번이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렇게 앙상블이 막 있는데 각 개들이 마이크로 스테이트가 달라짐에 따라서 막 다양한 입자수를 가져요. 근데 평균 입자수라는 걸 우리가 딱 정했어. 평균 입자수를 딱 봤더니 요 개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1몰 6.02 곱하기 10의 23승 몰이 평균적으로 있다. 하나의 개가. 그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막 플럭추에이션이 너무 심해가지고 어떤 애는 10몰이 있고 어떤 애는 0.1몰이 있고 어떤 애는 6몰이 있고 막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내가 측정을 했을 때 항상 1몰이 될 거라는 것을 보장할 수가 없죠. 1몰 근처에 나와야 우리가 이 넘버 플럭추에이션이 크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네들에 대해서 안전하게 이 평균값 근처에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플럭추에이션을 어떻게 정량화를 할 것이냐. 어제와 마찬가지로 표준편차로 정량화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제 에너지 플럭추에이션 했던 거랑 완벽히 똑같은 수학적 구조를 갖기 때문에 빠르게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n제곱의 기대값은 어떻게 구하게 되냐면 역시 기대값식을 써주면 되고요. p에 대해서 우리가 역시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넣어주게 됩니다. 자, 기대값이라는 말 어디서 들었죠? 확률과 통계에서 배웠죠. 우리가 통계학의 기본 그 지식 중에 하나입니다. 통계 역학인 이유가 있죠. 자, 그 다음에 n의 기대값은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식과 동일한 식을 쓰게 되고요. 그러면 요것을 어떻게 구할 거냐? 역시 우리가 수학적인 트릭을 쓸 겁니다. 얘를 알파로 미분을 해주게 되면 그러면 요 놈이 하나 앞으로 튀어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요 합성함수의 미분이 되는데 여기에서 하나 미분이 나오게 되고 여기에서 미분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분자를 미분해주게 되면 요 형태가 되고 분모를 미분해주게 되면 요런 형태가 됩니다. 근데 보시면 여기서 z를 둘로 쪼개면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dz d알파인데 얘가 뭐였어요? 얘가 평균 입자수였죠. 앞장에서 증명한 거잖아요. 그리고 Z를 요 앞으로 보내주게 되면 요게 또 평균 입자수가 되죠. 그리고 얘는 보시면 마이너스 n제곱의 기대값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 사실은 마이너스 뭐가 하나 붙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여기가 플러스가 되죠. 여기 마이너스 뭐가 붙어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식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네, 결과적으로는 식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트릭은 뭐냐면 얘를 그냥 직접 계산을 하는 거는 좀 귀찮으니까 요거 그냥 미분을 해주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입자수를 알파라고 하는 저 양으로 미분을 해주게 되면 우리가 이 표준편차의 아니죠. 분산의 마이너스 값 취한 것 부호만 바꿔준 값을 얻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알파라는 놈이 뭐랑 연결이 돼 있었어요? 뮤랑 연결이 돼 있었죠. 알파는 아까 제가 썼던 식을 써보이면 이렇게 쓰고요. 화학자 버전으로는, 물리학자 버전으로는 이렇게 씁니다. 물리학자 버전으로 갈게요. 지금 우리가 입자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걔는 요 뮤틸다에 대해서 이렇게 체인룰을 써가지고 저 미분을 쪼개줄 수가 있고요. 그러면 얘를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얘는 결국 D알파 D뮤의 역수예요. 근데 D알파 D뮤가 뭐냐면 D알파가 요거니까 뮤만 빼주게 되면 KBT분의 1이 되겠죠. 얘의 역수니까 이건 KBT가 될 거고 그래서 앞에 붙는 애가 KBT가 됩니다. 마이너스 뭐가 빠졌네. 가 아니고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죠.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네, 여기가 마이너스가 붙어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상태가 돼서 플러스가 됩니다. 네, 맞았어요. 내가 틀린 줄 알았네. 자, 됐고요. 그러면 이제 연력학적으로 얘가 뭔지를 생각을 해보죠. 화학 포텐셜로 입자수를 미분한 거. 이런 거는 사실 화학과에서 볼 일이 없어요. 우리 이런 거 잘 안 하거든요. 연력학 할 때 이런 거 원래 물리과에서는 엄청 편미분 가지고 막 시험 문제도 엄청 꼬아서 내고 막 갑자기 PTSD 도는데 어쨌든 자 그런 식인데 화학과에서는 저거 가지고 길게 시간을 안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막 증명을 하진 않겠고 저거의 역수가 이렇게 됩니다. 케미컬 포텐셜을 n으로 미분을 해주게 되면 뭐 여러 가지 뭐 맥스웰 릴레이션 어쩌고 저쩌고 등등을 쓰면 이걸 증명을 할 수가 있는데 식이 이렇게 나와요. 받아들입시다. 이거는 증명이 가능하다 정도로 받아들입시다. 그렇게 되면 보시면은 이제 V를 n으로 나눠준 거 제곱이 붙어 있고 뒤에 dPdV라고 하는 P를 V로 미분해 준 게 나와 있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카파라고 하는 양이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마이너스 dP dV 어, 어, 곱하기 V로 정의가 됩니다. 맞아요. 맞나? 뭔가
카파가 분모로 들어가야 되나? 지금 잠깐 헷갈리는데 얘를 이제 compressibility라고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카파가 이게 역수로 제가 써놓은 것 같아요. 이게 오타인 것 같습니다. 카파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마이너스 V분의 1의 dP dV입니다. 아, dV dP 죄송합니다. dV dP고요. Tn 헷갈리죠? 다시 써드릴게요. 이런 설명을 좀 다시 해야 되겠다. 제가 급하게 수업을 준비하느라. 아, 사실 급하게 준비한 건 아니에요. 되게 오래전부터 열심히 준비했는데 시간이 너무 없었어요. 하느라고. 그래서 이런 오타가 가끔 있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요. 압력을 조금 가할 때 부피가 얼마나 바뀌는가를 나타내는 양입니다. 근데 그게 처음에 부피가 크면 변화량도 커지고요. 처음에 부피가 작으면 변화량도 작아지기 때문에 V분의 1을 앞에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단위 부피당 압력을 가했을 때 얼마만큼 변하는가. 그래서 compressibility. 압축도라는 의미가 되고요. 근데 마이너스 부호를 붙이는 이유는 뭐냐면 압력을 높이면 부피는 늘어나나요, 줄어드나요? 줄어들죠. 네, 압력을 줄이면 부피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두 개가 방향이 반대예요. 압력과 부피가. 그래서 항상 이 안에 있는 애가 마이너스 부호를 주기 때문에 카파 자체를 플러스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마이너스 부호를 앞에다가 붙입니다. 저게 컴프레서빌리티의 정의고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랑 요거를 띄어가지고 만들면 카파 분의 1이 되겠죠, 사실은. 네,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맞겠었네 또. 제정신이 아니군요 제가. 자, 그래서 카파가 원래 여기 붙어 있어야 되는데 네, 여기 붙어 있어야 되는데 다르게 쓰면. 그래서 얘를 이제 여기다 대입을 해주게 되면 얘는 이게 또 거꾸로 돼 있는 형태니까 뒤집어 가지고 대입을 해주게 되면 식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어,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어떻게 얘기를 했었냐면 에너지의 분산을 구한 다음에 걔로부터 에너지의 표준 편차를 구하고 걔가 n에 대해서 어떻게 의존하는지를 우리가 봤어요. 근데 지금은 n 자체가 우리의 목표잖아요. n의 플럭츄에이션, 입자수의 플럭츄에이션. 이거 어떻게 구하지? 조금 더 생각을 해봅시다. 얘를 잘 보시면 얘의 이제 표준 편차, 분산이니까 표준 편차를 하게 되면 얘를 루트를 씌워주면 됩니다. 자, 그럼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가 에너지 자체의 플럭츄에이션보다 에너지의 플럭츄에이션 나누기 그때의 평균 에너지 값을 해서 상대적인 플럭츄에이션을 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1몰의 입자가 우리한테 있을 때 그때의 플럭츄에이션이 뭐 예를 들어 1000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안전하게 1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도 상대적인 플럭츄에이션을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 되고 그럼 얘를 n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깔끔하게 여기는 우변에 n이 있기 때문에 식이 이렇게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우변에는 n에 대한 항이 없어 보이는데 하나 숨어 있죠. 어디에? V에 숨어 있죠. KB, T, KB는 뭐 상수고 T와 카파는 둘 다 세기 성질입니다. 얘는 크기 성질이에요. 근데 크기 성질이 하나 있죠. 크기 성질 루트 취한 거 분의 1에 비례를 합니다. 그 얘기는 걔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양자적인 스케일로 아주 작은 스케일이 아니라 눈에 보일 정도의 큰 실험실 스케일이 되면 그러면 얘는 무시 가능할 정도로 작아진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우리가 역시 그랜드 캐노니컬 앙상블로 얻어낸 결과도 그냥 쓰시면 됩니다. 여기서 얻은 평균 파티클 넘버라고 하는 것은 크게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값인 거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 플럭츄에이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랜드 캐노니컬 앙상블에서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 있는데요. 완벽히 똑같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그냥 수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그랜드 캐노니컬 앙상블 이제 얘기가 거의 끝나가는데요. 뭐야 이거? 여기 이게 애니메이션이 또 깨졌군요. 자, 이제 요 식을 조금 다른 식으로 써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 i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생각을 해보죠. 얘를 제가 그냥 마이크로 스테이트라고 썼어요. 자, 그리고 이 마이크로 스테이트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입자의 수가 ni고 에너지가 이 i인 그런 어떤 개의 상태예요. 그러면 걔는 이미 입자 수도 결정이 돼 있는 거죠. 마이크로 스테이트라는 개념 안에. 근데 저 두 개의 개념을 쪼개서 쓰려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입자수가 예를 들면 이렇게 써볼까요? 자, 마이크로 스테이트들을 제가 쭉 정렬을 했다고 칩시다. 마이크로 스테이트를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땡땡땡 해서 엄청 많은 수의 마이크로 스테이트들을 제가 하고 걔들의 에너지와 예를 들면 입자수를 조사를 다 했어요. 이해되세요? 그게 지금 우리가 마이크로 스테이트라는 거에서 쓰는 말이에요. 자, 그랬더니 에너지가 예를 들면 뭐 제 맘대로 쓸게요. 그냥 아무 말이나 씁시다. 0.5, 0.7, 3, 0.4,
4, 1.2, 마이너스 3. 뭐 이렇게 그냥 에너지는 막 나왔다 쳐요. 에너지는 막 나왔는데 내가 관심이 있는 거는 같은 입자수를 갖는 애들이 어떻게 될까? 얘는 보니까 10개의 입자가 있고 얘는 보니까 9개의 입자가 있고 얘는 보니까 다시 10개가 있고 얘는 13개가 있고 얘는 17개가 있고 얘는 뭐 7개가 있고 얘는 13개가 있고 뭐 9개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마이크로 스테이트 엄청 많을 거니까 그 중에 그냥 일부를 수록한 거라고 봅시다. 제가 지금부터 하고 싶은 건 뭐냐면 같은 파티클 넘버를 갖는 애들끼리 묶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요 놈들을 같은 파티클 넘버 10을 갖는 애들을 묶고 같은 파티클 넘버 9를 갖는 애들을 묶고 그다음에 같은 파티클 넘버 13을 갖는 애들을 또 묶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는 거죠. 그렇게 묶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있는 애들끼리는 다 동일한 파티클 넘버를 갖고 플러스 그 안에 근데 에너지 값들은 다 다르겠죠. 그 각 스테이트들마다. 이걸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마이크로 스테이트는 파티클 넘버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이고 주어진 입자수에서의 마이크로 스테이트를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내가 n을 10이라고 정해놨어요. 파티클 넘버를. 그러면 그 안에서의 가질 수 있는 마이크로 스테이트는 얘랑 얘로 한정이 되겠죠. 다른 애들은 이제 더 이상 입자수가 10이 아니니까 거기에 카운트가 안 되는 어, 아리송하죠. 네. 왜 이 짓을 하냐면 요 서메이션을 조금 더 유용한 형태로 바꿔 써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쓸 겁니다. 그래서 입자수가 0인 상태들을 쫙 모아요. 그리고 나서 얘를 써보면 걔들은 다 공통적으로 요 항을 갖고 그러니까 n이 0인 상태에서 저 항을 갖고 나머지 개의 마이크로 스테이트들 그 n이 0인 마이크로 스테이트들만의 합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이거를 그냥 아예 써서 보여드리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알파 0 곱하기 n이 0인 모든 마이크로 스테이트들에 대해서 요걸 더해라 라는 항이 나오고요. 두 번째로 하나의 입자수를 갖는 개 곱하기 n이 1인 모든 마이크로 스테이트들을 더해라 라는 서메이션이 또 그 뒤에 따라오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써놓은 것은 입자수가 0이 사실 입자수가 0이면 에너지도 0일 겁니다. 입자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지금 그냥 이제 그 개념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리고 여기는 하나가 입자가 있는 경우에 걔가 가질 수 있는 모든 마이크로 스테이트들이 다 더해진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두 마리가 있는 경우 해서 역시 n이 2인 경우에 모든 마이크로 스테이트에서 또 써주고를 n이 무한대까지 가는 거예요. 입자수는 우리가 아무런 제한을 주지 않으니까. 그렇게 쓰게 되면 얘랑 정확히 똑같은 서메이션. 다만 어레인지먼트만, 배치만 다르게 한 거예요. 여기서는 마이크로 스테이트를 정렬하지 않고 그냥 막 다 때려 박았다면 여기서는 이제 입자수별로 그룹핑을 하겠다는 거죠, 내가. 0인 애들을 모으고 1인 애들을 모으고 2인 애들을 모으고. 어쨌든 우리는 개에 있는 모든 마이크로 스테이트들을 다 카운트를 할 거예요. 할 거지만 랜덤하게 하지 말고 얘처럼 이렇게 조금 더 예쁘게 해보자 하면 이렇게 서메이션이 예쁘게 쓰여지게 됩니다. 이게 제가 통계학과 배울 때 좀 어려웠던 내용이라서 지금 제가 열을 내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이해가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보시면은 요 뒤에 항을 잘 보면 얘는 뭐에 해당하냐면 n이 픽스되어 있을 때의 파티션 펑션입니다. 캐노니컬 항성분에서 맞죠? 똑같은 형태죠. 그래서 얘를 파티션 펑션으로 써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알파가 뭐였는지 생각을 하면 얘는 뮤 나누기 NAKBT였는데 NAKB는 사실 묶어가지고 RT로 쓸 수가 있으니까 RT로 쓸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이너스가 붙어야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상승돼서 플러스가 되고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뭐 x, y라고 써 있으면 그거를 그냥 우리가 이렇게 고쳐 쓸 수 있는 건 아니까 n을 괄호 밖으로 빼주게 되면 이런 형태로 써줄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익스포넨셜 뮤 나누기 rt라고 하는 양을 피가시티라고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이 물리화학 원을 저한테 들었으면 피가시티라는 양을 우리가 배웠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기체의 혼합물을 다룰 때 나오는 개념인데요. 저게 케미컬 포텐셜 계산할 때 이 퓨가시티와 그 퓨가시티는 같은 퓨가시티입니다. 놀랍게도. 궁금하시면 집에 가서 강의 노트를 찾아보시면 거기에 저 얘기가 나올 거예요. 아니, 저 얘기가 나오는 건 아니고 식이 나오는데 요 식을 가지고서 그 식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입니다. Anyway, 그래서 퓨가시티라고 부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요 그랜드 파티션 펑션을 좀 더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까는 제가 되게 추상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마이크로 스테이트들을 다 더해가지고 각각의 에너지 항과 뭐 각각의 파티클 넘버 항을 넣어가지고 계산을 하면 된다.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주어진 입자수에 대해서 파티션 펑션 구하고 걔를 요 푸가시티를 곱해준 거에 n승해준 것만큼을 싹 다 n에 대해서 더해주게 되면 그게 이 파티션 펑션이 되는 거죠. 그랜드 파티션 펑션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동일한 입자들이 잔뜩 있는 상황에서 걔들이 디스팅기셔블 하다라고 하면 이렇게 쓰여진다고 우리가 배웠었죠. 그래서 쟤까지 대입을 해주게 되면 식이 이렇게 됩니다. 맞나요? 그래서 그랜드 파티션 펑션을 이렇게 써주면 돼요. 한 입자에 대해서 우리가 파티션 펑션 구하고 이거는 파티션 펑션입니다. 한 입자의 파티션 펑션. 걔를 저렇게 곱해줘서 거기다 n승을 해준 다음에 요 뭐죠? 시리즈 안에다 넣어주게 되면 급수 안에다 넣어주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그랜드 파티션 펑션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인디스팅기셔블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그 경우에는 이 파티션 펑션이 이 형태가 된다는 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으니까 얘를 대입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식이. 그런데 역시 n승인 애들끼리 묶어주게 되면 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까지 보면 이제 그 테일러 급수를 잘 아는 사람이라면 익스포넨셜 x의 테일러 급수가 k 팩토리얼 분의 1 x k승이라는 것을 알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 더하기 x 더하기 2분의 1 x 제곱 더하기 3 팩토리얼 분의 1 x 세제곱 땡땡땡으로 쓸 수가 있는데요. 정확히 똑같은 형태입니다. 이게 지금. n을 지금 인덱스로 쓴 것뿐이죠. 그래서 얘는 고쳤으면 익스포넨셜이 돼버립니다. 무한대까지 가기 때문에. 엄청나죠? 익스포넨셜 안에 익스포넨셜이 있습니다. 네, 그것도 좀 엄청나긴 한데 어쨌든 뭐 이게 됩니다. 그래서 단일 입자에 대해서 파티션 펑션 구한 다음에 곱하기 퓨가시티 한 다음에 익스포넨셜 위에다 올려주면 그랜드 파티션 펑션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좀 실용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3차원 이상기체 보겠습니다. 3차원 이상기체 이렇게 됩니다. 이거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으니까 증명을 다시 하진 않겠습니다. 3차원에 있는 한 입자가 갖는 파티션 펑션은 이렇게 됩니다. 다 구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구하는 게 원래는 일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캐노니컬 앙상블을 했기 때문에 이건 이미 행한 거예요. 자, 이제 뭐 하면 돼요?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제 3차원 이상 기체는 인디스팅기셔블 하니까 요식을 쓸 거고요. 거기다가 얘를 이제 대입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뒤에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그러고 나면 이제 그랜드 포텐셜을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죠. 마이너스 KBT 하고 로그 펄리 Z 해주게 되면 로그랑 익스포넨셜이 만나서 벗겨지고요. 결국 남는 거는 여기 안에 있는 애가 그대로 일로 내려오게 되겠죠. 마이너스 KBT로 벗겨져서. 별거 없어요. 그러고 나면 우리가 했던 대로 하면 됩니다. 얘 미분해서 우리가 원하는 양들 찾으면 됩니다. 몰수 한번 구해볼까요? 몰수를 구해보려고 하면 얘를 포텐셜 케미컬 포텐셜로 미분을 해주면 되는데 케미컬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항이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앞에는 다 케미컬 포텐셜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 미분해주면 뭐 익스포넨셜 어쩌고 미분해주게 되면 그대로 살아남고 여기에 있는 한번 미분해줘야 되니까 RT분의 1만 앞으로 튀어나와. 근데 잘 또 째려보니까 여기까지가 얘예요.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랜드 포텐셜 나누기 RT를 해주게 되면 그게 바로 몰수. 대단한 거 하는 거 아니죠? 네. 아주 쉬운 산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압력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부피로 미분을 해주면 됩니다. 미분을 해주고 마이너스 5 붙여주면 되죠. 근데 V도 눈 씻고 찾아봐도 V가 있는 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 하나. 재미분해주면 어떻게 돼요? 나머지만 남겠죠, 그냥. 이렇게. 그렇다는 얘기는 얘는 V분의 파이란 얘기죠. 자, 여기에서 또 증명을 하겠습니다. 파이로 묶어주게 되면 파이는 PV이고 파이는 nRT네요. 그래서 PV는 nRT입니다. 자, 이상이체 상태 방정식을 세 가지 다른 방법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마이크로 캐노니컬 앙상블에서 증명했고 캐노니컬 앙상블에서 증명했고 그랜드 캐노니컬 앙상블에서 증명을 했죠. 다 동일한 결론을 주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계산하기 쉬운 시스템이라기보다는 앙상블을 잡아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에너지나 입자수 플럭추에이션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많은 입자수, 큰 부피를 갖는 시스템에서는 다 무시 가능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어떤 앙상블을 쓰나 결과가 다 같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다른 방법으로 이 PVN NRT를 증명을 해봤고요. 약간
좀 투머치인 느낌이 있기는 한데 뭐 그렇습니다. 그냥 이 얼마나 통역학이 위대한가를 보여드리는 한 가지 예라고 생각을 해서 포함을 시켰고요.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이제 조금 쉬었다가 저시계로 10시에 우리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